입 닥쳐, 이 벙어리 바보야. 뺨을 후려치는 소리가 저택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7살 아이의 입에선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새엄마는 차갑게 웃으며 아이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고 옆에 선법률 고문은 팔짱을 낀 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불쌍하긴. 엄마 잃고 말까지 못하게 됐대.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이 아이가 3년 동안 무엇을 준비해왔는지를. 바로 그날 승계식장 입구에 도착한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선 그 모습에 사람들이 경악했죠. 전신마비라던 회장이 걸어오는 순간 새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연극은 이제 끝이다. 과연 이 벙어리 아이는 어떻게 3년을 버텨냈을까요? 지금부터 침묵 속에 감춰진 완벽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를 기다립니다. 차가운 2월의 바람이 대학병원 중환자실 복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회색빛으로 가득했고 복도 끝 대기실에는 7살 지호가 작은 몸을 움츠린 채 앉아 있었죠. 중환자실 문 앞에 선 아빠 태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며 나왔고 간호사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졌습니다. 보호자분 들어가 보세요. 태준이 비틀거리며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호도 아빠 손을 꼭 잡고 따라 들어갔죠. 침대 위에 누운 엄마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들리는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가느다란 손을 들어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호야, 엄마 말 들어줄 수 있지?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죠. 수진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잘 지켜드려. 엄마 대신 내가 지켜줘야 해. 엄마, 약속해줘. 지호는 엄마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약속할게요, 엄마. 그게 엄마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심전도 기계의 소리가 길게 이어지며 일직선을 그렸고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진은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태준이 엄마 침대 옆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지호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장례식장은 문상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한만석그룹 회장의 며느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재계 인사들이 모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지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검은 상복을 입은 아빠가 절을 받고 할아버지 한만석이 휠체어에 앉아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태준아, 정신 차려라.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 예, 아버지. 태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3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에 얼굴은 해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조문객이 떠난 뒤 빈소 앞에는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를 한 여자 혜란이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외모에 차분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뒤따라 들어온 남자는 50대 초반의 조도식이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에 금태 안경을 쓴 그는 한만석그룹의 법률 고문이었습니다. 회장님, 조의를 표합니다. 조도식이 고개 숙여 인사했고 혜란도 따라 절을 했습니다. 한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죠. 고맙네. 바쁜데 와줘서. 당연히 와야죠. 태준 이사님도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혜란이 태준에게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태준은 고개만 끄덕일 뿐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죠. 지호는 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혜란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위로하는 척하지만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죠. 장례를 마친 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호는 병원 복도를 혼자 걷고 있었죠. 아빠가 할아버지 병실에 있는 동안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려던 참이었습니다. 복도 끝 탕비실 앞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가능하겠어? 조도식의 목소리였습니다. 지호는 발걸음을 멈췄죠. 탕비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다음 주쯤이면 될 거야. 호흡기 수치만 조금 조절하면 자연사로 처리할 수 있어.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혜란이었죠. 지호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해? 들키면 우리 다 끝장이야.
걱정 마. 의사도 우리 편이고 간호사들도 입 다물 거야. 돈은 충분히 줬으니까. 회장은? 한만석 회장도 결국 시간 문제야. 전신마비 상태로 얼마나 버티겠어. 그때까지 태준만 잘 관리하면 돼. 태준은 이미 약 먹이기 시작했잖아. 점점 판단력이 흐려질 거야. 그럼 됐어. 회사 경영권은 우리가 가져가는 거지. 지호는 숨을 죽였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죠. 엄마를 죽인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와 아빠까지 노리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조심스럽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발이 복도 쓰레기통에 부딪혔고 쨍그랑 소리가 났죠. 뭐야, 누구 있어? 조도식이 탕비실 문을 확 열었습니다. 복도에 서 있는 지호와 눈이 마주쳤죠. 혜란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호, 내가 여기서 뭐해? 조도식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지호는 뒤로 물러섰지만 벽에 막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죠. 조도식이 무릎을 꿇고 지호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입가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얼마나 들었니? 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도식의 손이 지호의 어깨를 꽉 잡았죠. 잘 들어, 지호야. 내가 방금 들은 건 어른들끼리 하는 농담이야. 알겠지? 아빠한테 말하면 아빠도 할아버지도 다 위험해져. 혜란이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착한 아이는 비밀을 지킬 줄 알아야 해. 내가 입 열면 내 가족은 모두 끝이야. 알아들었어?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죠. 조도식이 지호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좋아. 이 일은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야. 까먹으면 안 돼. 두 사람이 떠난 뒤 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아빠 잘 지켜드려. 지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닦고 복도를 걸어 할아버지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아빠 앞에서도 말을 하지 않았죠. 선생님들이 걱정했고 아빠는 지호를 병원에 데려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트라우마 때문일 겁니다. 어머니를 잃은 충격이 너무 컸나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의사의 말에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알고 있었죠. 이건 트라우마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 입을 열면 가족이 죽는다는 걸. 그래서 지호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벙어리 가면을 쓰기로 한 거였죠. 혜란과 조도식은 지호의 침묵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정말 말을 안 하네. 바보가 된 건가? 다행이지. 이제 아무 걱정 없어. 두 사람은 지호를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호 앞에서 대놓고 계획을 얘기하기도 했죠. 지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듣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선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대화 내용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장래 석 달 뒤 혜란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태준의 새 아내로서였죠. 한만석은 반대했지만 태준은 이미 판단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조도식이 몰래 먹인 약 때문이었죠. 태준은 혜란에게 의지했고 혜란은 착한 아내를 연기했습니다. 지호야, 이제 우리 가족이야. 엄마처럼 잘 지내자. 혜란이 웃으며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을 땐 표정이 달라졌죠. 벙어리 바보 주제에 집에서 뭐하냐? 꼴도 보기 싫어. 지호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죠. 혜란은 지호를 밀쳐냈고 지호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깨져 피가 났지만 지호는 울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방으로 돌아갔죠. 그날 밤 지호는 방구석에 숨겨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생일 선물로 준 장난감 카메라였죠. 지호는 카메라를 켜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2월 15일. 혜란이 나를 밀쳤어요. 무릎에서 피가 났어요. 녹화를 멈추고 지호는 카메라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지호의 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된 거였죠. 석 달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혜란은 안주인 행세를 시작했고 조도식은 법률 고문을 넘어 실질적인 경영 파트너가 되어 있었죠. 태주는 날이 갈수록 멍해졌습니다.
회사 회의에서도 제대로 발언하지 못했고 저녁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만 바라봤습니다. 여보, 약 드셔야죠. 혜란이 물과 함께 약을 내밀었습니다. 태주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약을 받아 삼켰죠. 지호는 식탁 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혜란의 손에 들린 약병, 그 라벨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면 안정제라고 적혀 있었지만 지호는 알고 있었죠. 저건 수면제가 아니라는 걸. 밤이 되자 지호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거실 시계가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혜란의 방에서 불이 꺼졌고 아빠 방에선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호는 맨발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위 찬장을 열자 약병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호는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올라가 약병을 하나씩 확인했죠. 태준이라고 이름표가 붙은 약병을 찾아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흰색 알약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예전에 챙겨뒀던 비타민이었죠. 모양과 크기가 거의 똑같았습니다. 지호는 약병 속 알약 2개를 빼내고 비타민 2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약병을 제자리에 놓았죠. 뭐 하는 거야?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호는 깜짝 놀라 돌아봤죠. 혜란이 가운을 입은 채 주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지호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물 마시려고요. 지호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혜란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벙어리 주제에 말은 하네. 어디 뭘 만지작거렸어? 혜란이 다가왔습니다. 지호는 재빨리 의자에서 내려와 냉장고로 향했죠. 냉장고 문을 열고 물병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혜란은 잠시 지호를 노려보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즉, 물 마실 거면 얼른 마시고 방 가. 한밤중에 돌아다니지 말고. 네. 지호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죠. 주머니 속 비닐봉지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약 2알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지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봉지를 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호는 일찍 일어나 할아버지 방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 한만석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지만 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진짜 마비된 게 아니라는 걸. 할아버지. 지호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동자가 움직였죠. 지호는 침대 옆에 앉아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아빠 약 바꿨어요. 할아버지의 검지손가락이 한 번 움직였습니다. 좋다는 뜻이었죠. 지호는 계속 글씨를 썼습니다. 증거 모으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2번 움직였습니다. 계속해라는 신호였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할아버지 손을 꼭 쥐었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호는 재빨리 할아버지 손을 놓고 책을 집어들었죠. 문이 열리며 간병인 박 씨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지호야. 벌써 일어났구나. 할아버지 보러 왔어? 네.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거실에서 혜란과 조도식의 목소리가 들렸죠. 회장 상태는 어때? 계속 누워만 있어. 의사 말론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대. 그럼 됐어. 태준만 잘 관리하면 돼. 태준은 문제 없어. 약 덕분에 점점 멍청해지고 있으니까. 2 사람이 낄낄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호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켰죠. 엄마 휴대전화에 있던 녹음 앱이었습니다. 작은 이어폰 마이크를 옷깃에 숨겨두고 다녔습니다. 그나저나 지호 그 녀석 요새 이상해. 뭐가? 어젯밤에 주방에서 뭔가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 벙어리 바보가 뭘 하겠어. 신경 쓰지 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아. 알았어. 내가 감시 카메라 하나 더 달아둘게. 지호는 녹음을 멈추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녹음 파일을 저장했죠. 파일 이름은 5월 3일 마이너스 약과 감시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날 저녁이었습니다. 지호는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열었죠. 거실에선 혜란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그래. 다음 주 이사회 때 안건 올려. 태준 이사 권한을 축소하는 걸로 어차피 정신이 없으니까 서명은 받아낼 수 있어.
지호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헤라는 지호를 힐끗 보곤 다시 통화에 집중했죠. 지호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덕분에 움직이기 편했으니까요. 밤이 되자 지호는 또다시 약 바꿔치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조심스러웠죠. 주방에 들어가기 전에 복도 구석구석을 확인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찾아냈습니다. 현관, 거실, 주방 입구. 총 3곳이었죠. 지호는 카메라 사각지대를 이용해 움직였습니다. 냉장고 옆 찬장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지호는 재빨리 약을 바꿔치고 방으로 돌아왔죠. 일주일 뒤 태준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회의에서 질문에 제대로 대답했고 저녁엔 지호와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죠. 지호야, 학교는 재미있니? 태준이 물었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이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미안하다. 아빠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내 얘기를 제대로 못 들어줬네. 지호는 아빠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괜찮다고 전했죠. 태준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헤라는 태준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이상한데. 약을 먹는데 왜 점점 정신이 또렷해지는 거야? 약이 안 듣는 건가? 용량을 늘려야겠어. 다음 날부터 약병 속 알약 개수가 늘어났습니다. 하루 2알이던 게 4알로 늘어났죠. 지호는 더 바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밤마다 4알씩 바꿔치기 했고 빼낸 약은 작은 봉지에 모아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봉지 속엔 약이 가득 찼습니다. 지호는 약 하나를 꺼내 학교 과학실에서 몰래 관찰했죠. 현미경으로 보니 일반 수면제와 성분이 달랐습니다. 지호는 도서관에서 의학 서적을 찾아봤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마이너스 환각, 기억장애, 판단력 저하 유발 가능. 책을 읽는 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약을 계속 먹으면 아빠가 정말 폐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지호는 약 하나를 작은 통에 넣어 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나중에 증거로 쓸 거였죠. 그날 밤 지호는 할아버지 방을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손바닥에 글씨를 썼습니다. 향정신성 약이에요. 증거 확보했어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지호는 할아버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요.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3번 움직였습니다. 고맙다는 뜻이었습니다. 지호는 할아버지 이마에 입맞춤을 하고 방을 나왔죠. 복도를 걷는데 헤란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틈으로 목소리가 들렸죠. 회장 처리는 언제쯤 할 건데? 조도식의 목소리였습니다. 지호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태준부터 완전히 무력화시켜야 해. 약을 늘려도 소용없잖아.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지. 사고로 만들 수도 있고. 위험하지 않아?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수진 때도 완벽했고. 지호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엄마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저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저장되고 있었죠. 지호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5월 27일 마이너스 살인 계획 대화라는 이름으로. 지호의 방 책상 서랍 속엔 이제 증거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약 샘플, 사진, 메모. 하나하나가 퍼즐 조각처럼 모여 진실을 그려내고 있었죠. 지호는 달력을 펼쳐 날짜를 세웠습니다. 할아버지 칠순 잔치까지 2년하고도 6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날이 바로 승계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그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지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엔 별이 총총했습니다. 지호는 별을 보며 엄마를 떠올렸죠. 엄마, 저 잘하고 있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1년이 흘렀습니다. 지호는 이제 8살이 되었고 키도 조금 자랐죠. 하지만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지호를 특수반으로 옮기자고 했지만 태준이 거부했습니다. 우리 아이 머리는 멀쩡합니다. 그냥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태준의 목소리엔 힘이 있었습니다. 약 바꿔치기 덕분에 정신이 점점 맑아지고 있었죠. 회사에서도 예전처럼 결단력 있게 일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라는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지켜봤습니다. 약을 바꿔야겠어. 지금 먹이는 건 효과가 없어. 더 강한 걸로? 그래. 이번엔 확실하게. 조도식이 새로운 약을 구해왔습니다. 파란색 캡슐이었죠. 지호는 찬장을 뒤져 새 약병을 발견했습니다. 수면 유도제라고 적혀 있었지만 성분표를 보니 전보다 훨씬 강한 약이었습니다. 지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번엔 모양이 특이해서 비슷한 비타민을 구하기 어려웠죠. 학교 앞 약국을 서너 군데 돌아다녔지만 같은 모양의 캡슐은 없었습니다. 결국 지호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캡슐을 조심스럽게 열어 속 가루를 빼낸 뒤 밀가루를 채워 넣는 거였죠. 밤마다 작은 손으로 캡슐을 열고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손가락이 아프고 눈이 침침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준이 약을 먹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혜란이 태준 옆에 앉아 서류를 내밀었죠. 여보, 이거 좀 서명해 주세요. 회사 부동산 매각건인데 급하대요. 부동산? 어디 건물? 강남 4억이요. 낡았잖아요. 팔고 새로 지으려고요. 태준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바로 서명하지 않았죠. 꼼꼼히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이거 매각 대금이 왜 이렇게 낮아? 시세보다 30억은 낮은데? 혜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급매로 내놓아서요. 급매? 누가 급하다고 그래? 회사 자금 사정이 나쁜 것도 아닌데. 태준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혜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이건 다시 검토해봐야겠어요. 법무팀하고 상의하고 올게. 태준이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혜란은 이를 갈며 조도식에게 전화를 걸었죠. 지호는 계단 구석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약이 안 듣고 있어. 대체 뭐가 문제야? 이상한데. 용량도 늘렸는데. 당장 확인해봐. 뭔가 잘못됐어. 다음 날 조도식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혜란과 함께 주방 찬장을 뒤지기 시작했죠. 약병을 꺼내 알약 개수를 세었습니다. 개수는 맞는데? 그럼 약 자체가 불량품인가? 조도식이 캡슐 하나를 꺼내 입에 넣었습니다. 씹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죠. 이거 밀가루 맛이 나는데?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혜란이 급히 캡슐 몇 개를 더 꺼내 열어봤죠. 속에서 흰가루가 쏟아졌습니다. 이게 대체 누가 바꿔치기 한 거야? 조도식이 소리쳤습니다. 혜란은 주변을 둘러봤죠. 간병인 박 씨는 할아버지 방에 있었고 태주는 회사에 나가고 없었습니다. 집엔 혜란과 조도식 그리고 지호. 혜란이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죠. 혜란이 성큼성큼 다가와 지호의 책을 낚아챘습니다. 내가 했지. 약을 바꾼 거. 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란이 지호의 멱살을 잡았죠. 거짓말하지 마. 이 집에서 이럴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어. 조도식이 혜란을 말렸습니다. 진짜 저 애가 했을까? 벙어리 바보가 그럴 머리가 있겠어? 그럼 누가 한 거야? 혹시 간병인? 박 씨는 우리 편이잖아. 돈도 받고 있고. 두 사람은 잠시 고민하다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약이 원래 불량이었나 봐. 다른 거로 바꾸자. 이번엔 주사로 하는 게 어때? 확실하잖아. 그래, 그게 낫겠어. 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새로운 위기가 다가올 거란 걸 알았죠. 주사는 바꿔치기 할 수 없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조도식이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와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태준 이사님, 건강검진 차 왔습니다. 건강검진? 갑자기요? 회사 복지 차원에서 임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집에서 간단히 혈액 검사랑 주사 맞으시면 됩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가방에서 주사기를 꺼냈죠. 투명한 액체가 담긴 주사였습니다. 지호는 멀찌감치 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의사가 태준의 팔에 지혈대를 감고 혈관을 찾았습니다. 주사 바늘이 피부에 닿으려는 순간 지호가 벌떡 일어나 테이블 위 꽃병을 쳐냈습니다. 와장창. 꽃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꽃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모두의 시선이 지호에게 쏠렸습니다. 지호야, 뭐 하는 거야? 태준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지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먹이는 표정을 지었죠. 일부러 실수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아이고, 괜찮아. 다친 데는 없고. 태준이 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혜란이 짜증스럽게 말했죠. 정말 어쩔 수 없는 아이네. 치워야겠어요. 정신이 없는 사이 주사는 잠시 보류됐습니다. 의사가 가방을 챙기며 말했죠. 오늘은 힘들 것 같네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네, 그러세요. 의사가 떠난 뒤 혜란은 지호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태준이 지호를 감싸고 있어 함부로 할 수 없었죠. 지호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오늘은 막았지만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지호는 할아버지 방을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죠. 지호가 할아버지 손바닥에 글씨를 썼습니다. 주사로 바뀌었어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지호는 할아버지 손가락 움직임을 느끼며 글자를 읽어냈습니다. 서랍. 왼쪽. 단추. 지호는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이 침대 옆 서랍을 가리키고 있었죠. 지호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왼쪽 한 깊숙한 곳에 작은 헝겊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주머니를 열자 은색 단추 하나가 나왔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셔츠 단추 같았지만 뒷면을 보니 작은 버튼이 달려 있었죠. 지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비상. 신호. 아군. 있다. 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아직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위급할 때 이 단추를 누르면 도움이 온다는 거였습니다. 언제 누를까요? 할아버지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뜻이었죠. 지호는 은단추를 소중히 주머니에 넣고 방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호는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혜란과 조도식의 감시가 한층 강화됐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호에겐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일과가 있었습니다. 아침엔 할아버지 방 청소를 핑계로 들어가 교신하기. 점심엔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 곳곳에 숨겨둔 녹음기 확인하기. 저녁엔 모아둔 증거 정리하기. 밤엔 태준 약 바꿔치기 하기. 이 모든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지호는 벙어리 가면을 더 단단히 썼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절대 말하지 않았죠. 선생님이 질문해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저을 뿐이었습니다. 이 아이 정말 언제쯤 나아질까요? 담임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준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천천히 기다려보겠습니다. 언젠간 다시 말할 날이 올 거예요. 태준은 몰랐습니다. 지호가 이미 정확한 날짜를 정해뒀다는 걸. 2년하고도 6개월 뒤 할아버지 칠순 잔치날. 그날 지호는 입을 열 거였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진실을 말할 거였습니다. 지호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려뒀습니다. 그날까지 남은 날짜를 매일 밤 세었죠. 543일. 아직 멀었지만 지호는 포기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지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SD카드 10개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각각 날짜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증거 1- 엄마 살해 대화. 증거 2- 약물 투약 계획. 증거 3- 회사 자산 횡령. 증거 4- 할아버지 살해 모의. 지호는 SD카드들을 하나씩 만져봤습니다. 이 작은 조각들이 언젠가 모든 걸 바꿔놓을 거였습니다. 지호는 서랍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엄마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죠. 엄마, 저 잘하고 있죠? 아빠도 할아버지도 꼭 지킬게요. 약속했잖아요. 사진 속 엄마는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 싸울 거였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지호는 이제 10살이 되었고 키도 많이 자랐죠. 하지만 여전히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지호를 이상하게 봤고 몇몇 아이들은 놀리기도 했습니다. 야, 벙어리. 오늘도 말 안 해? 입이 있으면 써야지. 장식이야? 지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죠.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교실 구석에 앉아 공책에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의 지호는 달랐습니다. 밤마다 증거를 모으고 녹음하고 기록했죠. 이제 SD카드는 20개가 넘었습니다. 각각의 카드엔 해랑과 조도식의 범죄 증거가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의 상태는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지호가 약을 바꿔치면 정신이 맑아지고 주사를 맞으면 다시 멍해졌죠. 해라는 주사를 정기적으로 놓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번 건강검진이라는 명목으로. 여보, 오늘 의사 선생님 오시는 날이에요. 아, 그래요. 태준은 순순히 팔을 내밀었습니다. 지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쥐었죠. 막을 수 없었습니다. 꽃병을 깨는 방법은 한두 번은 통했지만 계속 쓸 순 없었으니까요. 주사를 맞고 나면 태준은 하루 이틀 동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하고 지호를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죠. 넌 누구니?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빠 옆에 앉아 손을 잡아줬죠. 며칠 지나면 태준은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한만석의 상태는 더 심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전한 전신마비 환자였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고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호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모든 걸 보고 듣고 있다는 걸. 매일 밤 지호는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 손바닥에 글씨를 썼습니다. 승계시까지 150일 남았어요.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한번 움직였습니다. 알았다는 뜻이었죠. 지호는 계속 글씨를 썼습니다. 증거는 충분해요. SD카드 22개 모았어요.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2번 움직였습니다. 잘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지호는 할아버지 손을 꼭 쥐고 속삭였죠. 조금만 더 참아요. 곧 끝나요.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찬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죠. 지호는 10살 생일을 맞았지만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주사 맞은 다음 날이라 침대에 누워 있었고 헤라는 외출했습니다. 지호는 혼자 작은 케이크를 사서 방에 가져왔습니다. 촛불을 켜고 조용히 노래를 불렀죠. 소리 없이 입모양만으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호의 생일 축하합니다. 촛불을 끄며 지호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가 행복해지게 해주세요.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지만 달콤한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죠. 그날 밤 혜란이 돌아왔습니다. 조도식과 함께였죠. 두 사람은 서재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호는 조용히 서재 문 앞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승계식 날짜 확정됐어. 3개월 뒤야. 좋아. 그날까지 모든 준비를 끝내야 해. 태주는 계속 주사 맞히면 돼. 승계식 당일엔 완전히 멍한 상태로 만들 거야. 회장은 그날 아침에 처리할 거야. 자연사로. 지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승계식 날 할아버지를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죠. 지호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습니다. 지호, 그 녀석은 신경 쓸 것 없어. 벙어리 바보가 뭘 하겠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승계식 전날 어디 보내는 게 어때? 좋은 생각이네. 친척집이라고 하고 멀리 보내버리자. 두 사람이 낄낄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호는 주먹을 쥐었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서재에서 나오는 소리에 맞춰 재빨리 자리를 피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지호는 녹음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SD카드 23- 승계식 살인 계획. 이제 거의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승계식 전날 보내진다면 계획을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지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승계식 당일까지 집에 있을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할아버지와 상의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밤 지호는 할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손바닥에 급히 글씨를 썼죠. 승계식 전날 저를 보낼 계획이에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은단추. 네. 왔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속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보내지기 전. 단추.
눌러. 아군. 올. 것. 누구예요? 믿을. 사람. 준비. 시켰다. 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미 모든 걸 계획해뒀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아직 의문이 남았습니다. 언제 눌러야 해요? 할아버지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가장 위급할 때, 내 목숨 위험할 때. 지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일지 알 수 없었지만 준비는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은단추를 꺼내 만져봤죠. 작고 차가운 금속 조각이었지만 이게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알겠어요, 할아버지. 제가 잘할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혜란이 지호를 불렀죠. 지호야, 다음 주에 외가댁 가는 거 어때? 지호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외가는 없었습니다. 엄마 쪽 친척은 모두 멀리 살았고 연락도 끊긴 지 오래였죠. 고모 할머니 댁에서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 시골 공기도 좋고. 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란의 표정이 굳어졌죠. 왜? 가기 싫어? 지호는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란이 짜증스럽게 혀를 찼습니다. 즉, 그래도 가야 해. 아빠도 할아버지도 바쁘시니까 내가 방해되면 안 되잖아. 지호는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죠. 순순히 따르는 척하며 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란이 지호의 짐을 쌌죠. 간단한 옷가지와 책 몇 권뿐이었습니다. 지호는 몰래 SD카드들을 작은 주머니에 넣어 옷 안쪽에 꿰매 놓았습니다. 은단추도 셔츠 안감에 달아뒀죠.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거야. 일찍 자.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았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새벽 5시 혜란이 지호를 깨웠습니다. 일어나. 출발해야 해. 지호는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나갔죠. 외제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엔 조도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 타. 지호는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혜란도 옆에 탔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 시내를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지호는 창밖을 바라봤죠.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 차가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변엔 논밭만 보였고 사람은 거의 없었죠. 조도식이 한적한 길로 차를 몰았습니다. 여기쯤이면 되겠어. 차가 멈췄습니다. 혜란이 지호를 내려다봤죠.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내려. 지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죠. 갯벌이었습니다. 썰물대라 드넓은 갯벌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혜란이 차에서 내려 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죠. 이거 내 엄마 유품이야. 상자를 열자 팔찌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엄마가 항상 차고 다니던 은팔찌였죠. 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갖고 싶어. 그럼 가져가 봐. 혜란이 팔찌를 집어들어 멀리 던졌습니다. 팔찌는 갯벌 한가운데로 날아가 진흙 속에 박혔죠. 지호는 혜란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서 찾아와. 내 엄마 마지막 선물이잖아. 지호는 갯벌로 뛰어갔습니다. 진흙이 발목까지 올라왔지만 개의치 않았죠. 팔찌를 찾아야 했습니다. 엄마의 것이었으니까요. 뒤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호가 돌아보니 혜란과 조도식이 차에 타고 있었죠. 엔진 소리가 났습니다. 잘 가, 벙어리. 여기서 평생 엄마나 찾고 살아. 차가 출발했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져 갔죠. 지호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차 번호판을 외웠습니다. 서울 4834. 차가 완전히 사라진 뒤 지호는 갯벌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멀리 등대 하나만 보였죠. 물때를 보니 밀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너 시간 뒤면 이곳은 바닷물에 잠길 거였습니다. 지호는 셔츠 안쪽에 손을 넣어 은단추를 만졌습니다. 할아버지 말이 맞았습니다. 가장 위급한 순간이 온 거였죠. 지호는 단추를 꾹 눌렀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지호는 계속 단추를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변은 여전히 고요했고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호는 일어나 팔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진흙 속을 헤집고 다녔죠. 손이 차가워지고 옷이 더러워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팔찌였죠. 지호는 팔찌를 주워 손목에 찼습니다. 엄마 냄새가 나는 것 같았죠.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3년 만에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3년 동안 쓰지 않아서였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흐느낌이 갯벌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 등대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들었죠.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괜찮니? 남자가 물었습니다. 지호는 대답하지 못했죠. 그저 남자를 올려다봤습니다. 남자가 무릎을 꿇고 지호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혹시 은단추 누른 아이니? 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죠. 남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회장님이 보낸 사람이야. 박정수라고 해. 이제 안전해. 지호는 그 순간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박정수가 지호를 안아 일으켰죠. 가자. 할 일이 많아. 박정수는 지호를 등대 옆 작은 오두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안에는 난로가 타고 있었고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죠. 지호는 젖은 옷을 벗고 박정수가 건넨 담요를 둘렀습니다. 따뜻한 차 마셔. 박정수가 컵을 내밀었습니다. 지호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 한 모금 마셨죠. 생강차였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으로 넘어가며 몸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이 3년 전에 나한테 연락하셨어. 언젠가 은단추 신호가 올 거라고, 그럼 무조건 달려가라고 하셨지. 박정수가 말했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죠. 나는 회장님 옛날 경호팀장이었어. 20년 넘게 모셨지. 회장님이 쓰러지신 뒤에 퇴직했는데 마지막으로 이 임무를 맡긴 거야. 할아버지가 알고 계셨어요? 지호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3년 만에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었죠. 목소리는 여전히 갈라져 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럼 회장님은 모든 걸 보고 계셨어. 내가 증거 모으는 것도 약 바꿔치기 하는 것도 다 아셨지. 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지호도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죠. 이제 뭘 해야 해요? 내가 모은 증거를 내게 줘. 내가 승계식 당일까지 모든 걸 준비할 거야. 지호는 셔츠 안쪽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SD카드 23개가 들어있었죠. 박정수는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대단하구나. 10살짜리가 이 모든 걸 혼자 해냈어. 혼자가 아니었어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박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SD카드를 연결했죠.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녹음 파일, 영상 파일, 사진들. 박정수는 하나하나 재생하며 확인했습니다. 병원 복도 대화 약물 투약 계획 회사 자산 횡령 이건 결정적이야. 박정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지호는 담요를 더 꽉 감싸며 물었죠. 이걸로 충분해요? 충분하고도 남아. 하지만 승계식 당일에 공개해야 효과가 극대화돼. 그날엔 기자들도 많이 올 거고 재계 인사들도 다 모이니까. 어떻게 공개할 건데요? 박정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승계식장 시스템을 장악할 거야. 대형 스크린이 있잖아. 그걸 통해서 모든 증거를 틀 거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죠. 그럼 저는요? 너는 승계식 당일 아침에 나타나야 해. 그 전엔 숨어 있어야 하고. 어디서요? 여기서. 이 오두막은 아무도 모르는 곳이야. 회장님만 알고 계시지.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정수가 계속 말했죠. 나는 내일부터 서울로 올라가서 준비할 거야. 승계식장 도면도 구해야 하고 시스템 접근 권한도 따내야 하고.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오늘이 12월 5일이니까 승계식이 3월 15일이잖아. 100일 정도 남았네. 박정수가 달력을 펼쳤습니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가 보였죠. 3월 15일.
할아버지 칠순 잔치이자 승계식 날이었습니다. 100일이면 충분해요? 충분해. 나한테 맡겨. 박정수가 지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호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죠. 3년 동안 혼자 짊어졌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정수가 서울로 떠났습니다. 지호는 오두막에 혼자 남았죠. 창밖으론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지호는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갯벌로 나가 조개를 줍기도 했죠. 엄마 팔찌는 항상 손목에 차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박정수가 찾아왔습니다. 진행 상황을 보고했죠. 승계식장 도면 구했어. 시스템 담당자도 섭외했고. 정말이요? 응. 돈을 좀 줬지. 회장님이 비상금을 준비해 두셨거든. 할아버지는 괜찮으세요? 박정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상태가 안 좋아. 혜란 쪽에서 약을 바꾼 것 같아. 하지만 아직 버티고 계셔. 내가 올 때까지. 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빠는요? 태준 이사님도 힘들어 보여. 주사를 계속 맞고 있더라고. 하지만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어. 제가 바꿔둔 약 덕분일 거예요. 그래. 내가 3년 동안 지켜준 거야. 박정수가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호는 창밖을 바라봤죠. 서울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요, 아빠. 할아버지도.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눈이 내렸고 바다는 잿빛으로 물들었죠. 지호는 오두막에서 조용히 날들을 보냈습니다. 가끔 외로웠지만 참았습니다. 곧 끝날 거니까요. 2월이 되었습니다. 박정수가 찾아왔을 때 표정이 밝았죠. 다 준비됐어. 시스템 장악 완료했고 영상 편집도 끝났어. 정말이요? 정말이야. 내가 모은 증거로 40분짜리 영상을 만들었어. 병원 복도 음성부터 시작해서 약물 투약 장면, 회사 자산 횡령 서류, 살인 모의 대화까지 전부 담았지. 박정수가 노트북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화면엔 깔끔하게 편집된 영상이 재생됐죠. 혜란과 조도식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호흡기 수치만 조절하면 자연사로 처리할 수 있어. 태주는 이미 약 먹이기 시작했잖아. 지호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모은 증거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되어 있었죠. 이걸 승계식장에서 틀 거예요? 맞아. 대형 스크린 4개 동시에. 아무도 막을 수 없게. 혜란이랑 조도식은요? 경찰이 대기하고 있을 거야. 영상 끝나자마자 체포될 거야. 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였습니다. 그럼 저는 언제 가요? 승계식 당일 아침. 내가 데리러 올게. 3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풀리기 시작했고 봄바람이 불었죠. 지호는 매일 아침 달력을 봤습니다. 15일까지 남은 날을 세었습니다. 10일 남았습니다. 지호는 입을 옷을 준비했죠.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박정수가 가져다 준 거였습니다. 5일 남았습니다. 지호는 거울을 보며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저 벙어리 아니었어요. 목소리가 훨씬 나아졌습니다. 3년 동안 쓰지 않았지만 이젠 또렷했죠. 3일 남았습니다. 박정수가 최종 점검차 찾아왔습니다. 모든 준비 끝났어. 이제 내 차례야. 준비됐어요. 긴장되지? 조금요. 하지만 괜찮아요. 지호는 손목에 팔찌를 만졌습니다. 엄마가 함께 있는 것 같았죠. 하루 남았습니다. 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3년 동안의 긴 싸움이. 새벽 5시 지호는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흰 셔츠. 엄마 팔찌를 찾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얼굴이 보였죠. 3년 전에 7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10살이 된 지호는 훨씬 단단해 보였습니다. 6시 박정수가 도착했습니다. 준비됐니? 네. 그럼 가자. 서울로. 차가 출발했습니다. 오두막이 점점 멀어졌죠. 지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100일 동안 머물렀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돌아올 일이 없을 거였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박정수는 운전에 집중했고 지호는 창밖을 바라봤죠. 도시가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9시 차가 호텔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승계식장과 연결된 특급 호텔이었죠. 여기서 대기해. 승계식은 11시에 시작해. 10시 45분쯤 내가 데리러 올게. 알겠어요. 지호는 호텔 객실에 들어가 대기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 풍경이 낯설었죠. 100일 만에 보는 도시였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지호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 승계식 소식이 나왔죠. 오늘 한만석그룹 승계식이 열립니다. 한만석 회장의 칠순을 기념해 차세대 경영체제를 공식화하는 자리인데요. 화면엔 호텔 앞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고급 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죠. 10시 30분. 지호는 일어나 옷매를 다듬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심호흡했죠. 할 수 있어. 엄마, 아빠, 할아버지 위해서. 10시 40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정수였죠. 시간이야. 가자.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지호는 주먹을 쥐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앞엔 거대한 연회장 입구가 보였습니다. 한만석 회장 칠순 및 승계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박정수가 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야. 자, 이제 들어가자. 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뗐습니다. 연회장 문을 향해. 3년 동안 준비한 그 순간을 향해. 연회장 안은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났고 하객들이 가득했죠.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언론사 대표들. 한만석그룹의 위상을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무대 위엔 대형 스크린 4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만석 회장 칠순 축하라는 문구가 떠 있었죠. 지호는 박정수와 함께 구석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저기 봐. 혜란이야. 박정수가 속삭였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돌렸죠. 무대 옆 귀빈석에 혜란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우아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옆엔 조도식이 앉아 있었죠. 저 여자 오늘 회장님을. 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정수가 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걱정 마. 회장님은 안전해. 내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 정말이요? 정말이야. 오늘 아침 회장님 방에 경호원 2를 배치했어. 혜란이 아무것도 못하게. 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대 반대편을 봤죠. 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분명 오늘 아침에도 주사를 맞았을 거였습니다. 아빠. 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아빠였죠. 많이 야위었습니다. 뺨이 꺼지고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아빠. 곧 구해드릴게요. 11시가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죠.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한만석 회장님의 칠순과 승계식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회자가 계속 말했죠. 먼저 한만석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연회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가 들어왔죠. 할아버지 한만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경호원 2명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박정수의 사람들이었죠. 할아버지는 여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개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모든 걸 보고 있다는 걸. 휠체어가 무대 앞으로 왔습니다. 사회자가 인사했죠. 회장님, 오늘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할아버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혜란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죠.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고인이 된 수진의 자리를 이어받아 이 가문을 섬기고 있는 혜란입니다. 혜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혜란이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오늘 경영권을 공식적으로 이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태준 이사가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태준이 일어나 무대로 걸어왔죠. 비틀거리는 걸음걸이였습니다. 혜란이 태준을 부축했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태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혜란이 서류를 꺼냈죠.
자,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서류엔 경영권 이양 및 위임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내용도 섞여 있었죠. 회사 자산 처분 동의서, 이사회 권한 위임장. 모두 혜란에게 유리한 문서들이었습니다. 태준이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하려는 순간 연회장 조명이 꺼졌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대 스크린이 지직거리기 시작했죠. 혜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야 이거? 조도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스크린 4개가 동시에 켜졌습니다. 화면엔 병원 복도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호흡기 수치만 조절하면 자연사로 처리할 수 있어. 혜란의 목소리였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죠. 모든 사람이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확실해? 들키면 우리 다 끝장이야. 조도식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집 거실이었죠. 혜란과 조도식이 소파에 앉아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이미 약 먹이기 시작했잖아. 점점 판단력이 흐려질 거야. 회사 경영권은 우리가 가져가는 거지.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어 스크린을 찍었죠. 혜란이 무대에서 소리쳤습니다. 이거 당장 꺼. 누가 장난치는 거야? 하지만 스크린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계속 재생됐죠. 이번엔 주사 장면이었습니다. 의사가 태준에게 주사를 놓고 있었고 혜란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주사 맞으면 일주일은 멍하게 있을 거예요. 좋아. 그 사이에 서류 다 처리하자. 태준이 무대에서 비틀거렸습니다.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무릎을 꿇었죠. 이게 무슨... 영상이 계속됐습니다. 약 성분표가 나왔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마이너스 환각, 기억장애 유발. 그 옆엔 약병 사진이 있었고 태준이라고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건 내가 먹던...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상은 멈추지 않았죠. 이번엔 회사 서류가 나왔습니다. 비자금 계좌 내역 횡령 증거, 부동산 불법 거래 문서. 모두 혜란과 조도식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도식이 무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출구로 향했죠.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경호원들이 막고 있었습니다. 박정수의 사람들이었죠. 꼼짝 마. 경호원이 조도식을 제압했습니다. 혜란도 도망치려 했지만 붙잡혔습니다. 놓아. 당장 놓으라고. 혜란이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죠. 스크린에서 마지막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벙어리가 아니었어요. 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3년 전 것보다 훨씬 또렷했죠. 화면에 지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오두막에서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를 죽인 사람들, 아빠와 할아버지를 괴롭힌 사람들의 증거를 모았습니다. 연회장이 숨죽였습니다. 지호가 계속 말했죠. 이 영상에 나온 모든 증거는 제가 직접 모은 겁니다. 녹음기, 카메라, 서류.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화면 속 지호가 SD카드들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저 두 사람이 우리 가족에게 한 일을. 영상이 끝났습니다. 스크린이 꺼졌고 조명이 다시 켜졌죠. 연회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연회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지호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똑바로 선 채로.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지호에게 쏠렸죠. 지호는 무대를 향해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준비한 순간이었으니까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연회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바라봤죠. 기자들, 재계 인사들, 하객들. 모두가 지호를 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호입니다. 한만석 회장님의 손자이자 한태준 이사의 아들입니다. 지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 자연사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엄마를 죽였는지. 지호가 혜란을 가리켰습니다. 저 여자입니다. 혜란. 그리고 옆에 있는 조도식. 두 사람이 엄마의 호흡기를 조작해서 살해했습니다. 혜란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증거가 어디 있어?
지호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23개의 SD카드에 담긴 모든 증거. 경찰에 제출할 겁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죠. 형사 한 명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혜란 씨, 조도식 씨. 살인 및 살인미수, 약물 투약,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혜란이 발버둥 쳤죠. 안 돼. 이건 조작이야. 저 벙어리 애가 꾸며낸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조도식도 체포됐죠. 두 사람은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무대 위엔 지호, 태준, 할아버지만 남았습니다. 태준이 지호에게 다가왔죠.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호야, 너 3년 동안. 태준이 지호를 꼭 안았습니다. 지호도 아빠를 안았죠. 3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아무것도 몰라서. 괜찮아요, 아빠. 이제 끝났어요. 태준이 흐느꼈습니다. 지호는 아빠를 토닥이며 말했죠.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약도 안 먹어도 돼요. 주사도 안 맞아도 되고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호는 아빠를 놓고 할아버지에게 갔습니다. 휠체어 옆에 무릎을 꿇었죠.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해냈어요. 약속 지켰어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죠.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잘 했다. 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3년 만에 진짜 미소였습니다. 바로 그때 할아버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천천히 올라왔고 다리가 움직였죠.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회장님이 움직이신다. 전신마비가 아니었어. 할아버지가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경호원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3년 만에 다시 선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나왔죠. 3년 만에 처음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실을 보셨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제 손자 지호가 우리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고작 10살 아이가 3년 동안 혼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죠. 이제 연극은 끝입니다. 할아버지가 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죠. 손자 앞에서. 고맙다, 지호야. 지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안았죠. 태준도 함께 안았습니다. 3대가 무대 위에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죠. 기자들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지호는 박수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엄마 봐요. 제가 해냈어요. 약속 지켰어요. 손목의 팔찌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함께 있는 것 같았죠. 승계식은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승계식이 끝난 뒤 연회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재계 인사들은 수군거렸죠. 하지만 지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빠와 할아버지가 무사하다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경찰이 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지호야, 증거물을 제출해야 하는데 괜찮겠니? 네, 여기 있어요. 지호는 USB를 건넸습니다. 형사가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죠. 정말 대단하구나. 10살짜리가 이 모든 걸 해냈다니. 내 덕분에 큰 범죄자들을 잡았어.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아빠 지키라고 했거든요. 형사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지호의 어깨를 토닥였죠. 내 엄마가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진술은 나중에 편한 때 받을게.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있어. 감사합니다. 태준이 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경호원의 부축을 받으며 걸었죠. 3년 만에 걷는 거라 다리가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원부터 가야겠어요, 아버지. 아니다, 집에 가자. 우리 집에.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죠. 박정수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태준 이사님, 지호. 모두 타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 거리를 달렸죠. 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0일 만에 보는 서울이었습니다. 낯설지만 익숙했죠. 지호야. 아빠가 불렀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돌렸죠. 왜요, 아빠?
3년 동안 정말 힘들었지? 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힘들었냐고 묻는다면 힘들었습니다. 매일 밤 약을 바꿔치고 증거를 모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엄마 약속 지켜야 했으니까요. 태준이 지호를 꼭 안았습니다. 차 안에서 안전벨트를 한 채로. 어색했지만 따뜻했죠. 미안해. 아빠가 아무것도 몰라서 내가 혼자 다 짊어지게 해서. 아빠 잘못 아니에요. 약 때문이었잖아요. 그래도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태준아, 이제 그만 울어라. 지호 너무 씩씩한데 아빠가 울면 안 되지. 태준이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호도 웃었죠. 차 안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3년 만에 듣는 가족의 웃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낯익은 풍경이 펼쳐졌죠. 정원, 현관, 거실.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이제 해란과 조도식이 없었으니까요. 집이 넓네.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3년 동안 침대에만 누워있다가 처음 집을 제대로 본 거였죠. 할아버지, 소파에 앉으세요. 지호가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았고 깊게 한숨을 쉬었죠. 편하구나. 3년 만에 제대로 앉아보네. 태준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에게 건넸죠. 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할아버지는 컵을 받아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혼자 해냈죠.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호야, 와봐라. 지호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호의 손을 잡았죠. 3년 동안 손바닥에 글씨 쓰며 대화했지? 네. 이제 말할 수 있어서 좋구나. 저도요,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호는 할아버지 손을 꼭 쥐었죠.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래, 끝났다. 우리 이겼어. 태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3대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아빠, 배고프지 않아요? 지호가 물었습니다. 태준이 시계를 봤죠. 오후 2시였습니다. 아, 점심을 못 먹었네. 뭐 먹을까? 제가 라면 끓여드릴까요? 내가? 네. 오두막에서 배웠어요. 지호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라면을 끓였죠. 3년 전엔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할 수 있었습니다. 라면이 끓는 동안 지호는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찬장 위에 있던 약병들은 모두 없어져 있었습니다. 박정수가 미리 치워뒀나 봅니다. 다 됐어요. 지호는 라면을 3그릇에 나눠 담았습니다. 거실로 가져갔죠. 할아버지와 아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태준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천천히 젓가락을 집었죠. 3년 만에 제대로 먹는 식사였습니다. 맛있다, 지호야. 요리 실력이 늘었네. 라면뿐이에요, 아빠. 그래도 맛있어. 3사람은 조용히 라면을 먹었습니다. 후루룩 소리만 들렸죠. 평범한 순간이었지만 지호에겐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태준이 말했습니다. 지호야, 이제 학교 가야 하는데 괜찮겠어? 친구들이 내가 벙어리라고 알고 있잖아. 괜찮아요. 내일부터 말할 거예요. 선생님한테 미리 연락해야겠다. 네, 그러세요. 태준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통화했죠. 상황을 설명하자 선생님은 놀라며 축하해줬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지호가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어서요. 내일 학교에서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태준이 지호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기뻐하시더라. 내일 학교 가면 친구들도 놀랄 거야. 저도 궁금해요. 어떤 반응일지. 좋은 반응일 거야. 넌 정말 대단한 아이니까. 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태준이 저녁을 준비했죠.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간단하게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오랜만에 해보는 요리네. 맛있을지 모르겠다. 괜찮아요, 아빠. 뭐든 맛있을 거예요. 3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지호. 3년 만에 함께하는 저녁 식사였죠. 잘 먹겠습니다. 지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빠도 따라 말했죠. 숟가락을 들어 찌개를 떴습니다.
뜨겁고 얼큰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맛있네요, 아빠. 다행이다. 식사를 하며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지호야, 100일 동안 어디서 지냈니? 서해 바다 근처 오두막이요. 박정수 아저씨가 돌봐주셨어요. 박정수, 그 친구 고맙구나. 할아버지가 미리 준비해 두셨잖아요. 은단추로. 그래, 내가 위험할 때 쓰라고 만들어뒀지. 할아버지가 지호를 바라봤습니다. 자랑스러운 눈빛이었죠. 정말 잘했어. 내가 없었으면 우리 다 끝났을 거야. 할아버지도 연기 잘하셨어요. 완전히 마비된 것처럼. 3년은 길었다 하지만 참을만 했어. 너처럼 말이야.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와 지호, 둘 다 3년 동안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겼죠. 식사를 마친 뒤 태준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지호가 도와주려 했지만 태준이 말렸죠. 넌 쉬어. 100일 만에 집에 왔잖아. 괜찮아요, 아빠. 아니야. 아빠가 할게. 넌 할아버지랑 있어. 지호는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뉴스였습니다. 오늘 한만석 그룹 승계식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만석 회장의 며느리 혜란 씨와 법률고문 조도식 씨가 살인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화면엔 혜란과 조도식이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며 질문했죠. 정말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할 말 있으십니까? 혜란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도식도 마찬가지였죠.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한만석 회장의 손자 한지호 군이 3년 동안 증거를 모아 밝혀낸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화면엔 지호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승계식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하는 장면이었죠. 10살 소년의 용기와 지혜가 가족을 구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가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이제 그만 보자. 피곤하구나. 할아버지, 방에 가서 쉬세요. 그래야겠다. 3년 만에 침대가 아닌 데서 자보는구나. 지호가 할아버지를 부축해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죠. 편히 주무세요, 할아버지. 고맙다, 지호야.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곧 고른 숨소리가 들렸죠. 지호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아빠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호야, 너도 자야지. 내일 학교 가야 하잖아. 네, 아빠. 근데 왜? 같이 자면 안 돼요? 오랜만이잖아요. 태준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그러자. 아빠 방으로 갈까? 네. 지호는 아빠 손을 잡고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웠죠. 태준이 지호를 안았습니다. 지호야. 네. 사랑한다. 정말 자랑스러워. 저도 사랑해요, 아빠. 지호는 아빠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하고 안전했습니다. 3년 만에 느끼는 평화였죠. 그날 밤 지호는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엄마 꿈을 꿨습니다. 엄마가 웃으며 말했죠. 잘했어, 지호야. 약속 지켜줘서 고마워. 엄마. 이제 괜찮아. 아빠도 할아버지도 다 안전해. 넌 정말 훌륭한 아이야. 엄마,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어. 하지만 넌 이제 행복해야 해. 알았지? 네, 엄마. 엄마가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죠. 그리고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지호는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진짜 새로운 하루.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말할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아침 7시 지호는 일어나 교복을 입었습니다. 3년 동안 입었던 교복이었지만 오늘은 느낌이 달랐죠. 더 이상 벙어리인 척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맸습니다. 서툴렀지만 해냈죠. 손목엔 엄마 팔찌가 빛났습니다. 지호야, 아침 먹어야지. 아빠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호는 방을 나와 식탁으로 갔죠. 아빠가 토스트와 우유를 준비해뒀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든든하게 먹어야지. 네, 아빠. 할아버지도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많이 좋아 보였죠. 얼굴에 혈색이 돌고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지호야, 학교 잘 다녀와라. 네, 할아버지. 다녀올게요.
식사를 마치고 지호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책, 공책, 필통. 평범한 학용품들이었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했습니다. 아빠가 학교까지 데려다 줄게.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첫날인데 같이 가자. 선생님께도 인사드려야 하고.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과 함께 현관을 나섰죠. 차를 타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3, 4, 5 모여 걸어가고 있었죠. 지호를 보고 수군거리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저기 지호다. 벙어리에. 뉴스 봤어? 저 애가 범인 잡았대. 진짜? 벙어리가? 지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곧 알게 될 테니까요. 자신이 벙어리가 아니라는 걸. 교무실로 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줬죠. 지호야. 정말 오랜만이구나. 아버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제 전화로 말씀드렸던 대로 지호가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뉴스도 봤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지호를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죠. 지호야,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지호는 고개를 들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선생님. 괜찮아요.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잘했어. 용감한 아이야. 선생님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조회 시간에 친구들한테 소개해도 될까? 내가 이제 말할 수 있다고. 네, 좋아요. 아빠가 선생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떠났습니다. 지호는 교실로 향했죠. 교실 문을 열자 아이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지호는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수군거렸죠. 저희 뉴스 나온 거 맞지? 할아버지 회사 그거 아니야? 엄청 큰 회사. 범인 잡았다며? 대박. 지호는 자리에 앉아 책을 꺼냈습니다. 옆자리 여자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죠. 저기 지호야? 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자아이는 민지였습니다. 3년 동안 가끔 지호에게 말을 걸어주던 유일한 친구였죠. 응, 민지야.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 말했어. 응. 이제 할 수 있어. 진짜? 와, 대박. 언제부터? 어제부터. 정확히는 3년 전부터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거야. 왜? 말하면 길어.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 줄게.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정말 기뻐. 드디어 너랑 대화할 수 있게 됐네. 조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셨죠. 얘들아,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 지호가 이제 말할 수 있게 됐단다.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아이들이 지호를 바라봤죠. 선생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호가 3년 동안 말을 안 했던 건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 어제 뉴스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지호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침묵을 선택한 거야.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선생님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죠. 지호야, 앞으로 나와서 친구들한테 인사할래? 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교단으로 걸어갔습니다. 반 아이들 30명이 지호를 바라봤죠. 지호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호예요. 3년 동안 말을 안 해서 많이 궁금했을 거예요. 이제 설명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호가 계속 말했죠. 저는 벙어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요. 자세한 건 뉴스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한 남자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어요. 응, 말해. 정말 나쁜 사람들 잡은 거 맞아? 맞아. 증거 모아서 경찰에 넘겼어. 우와, 대박. 진짜 멋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었지만 곧 교실 전체로 퍼졌죠. 지호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고마워, 여러분. 자리로 돌아가는데 여러 아이들이 말을 걸었습니다. 지호야,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줘. 우리 친구하자. 진짜 대단해. 지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3년 만에 친구들과 대화하는 거였죠. 낯설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국어 시간이었죠. 선생님이 지호를 지목했습니다. 지호야, 이 문장 읽어볼래? 네, 선생님.
지호는 교과서를 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힘들 때 함께하고 기쁠 때 나누는 사람들이죠.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3년 동안 쓰지 않았지만 멀쩡했죠.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선생님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급식실로 가는 길에 아이들이 지호를 둘러쌌죠. 지호야, 우리랑 같이 먹자. 응, 좋아. 지호는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으며 먹는 식사였죠. 민지가 물었습니다. 지호야, 앞으로 뭐 하고 싶어?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학교 다니고 친구들이랑 놀고. 그것만? 응. 3년 동안 못했던 거니까. 이제 하고 싶어. 그래, 우리 같이 놀자. 방학 때 뭐 할까? 놀이공원 가고 싶어. 엄마랑 마지막으로 간 게 3년 전이거든. 민지가 지호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가자. 다 같이. 다른 친구들도 동의했죠. 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방과 후 지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할아버지와 아빠가 거실에 있었죠.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지호야.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요. 친구들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 밥도 같이 먹었어요. 다행이다. 친구들이 잘 대해줬구나. 네. 다들 궁금해했어요. 어떻게 증거 모았냐고.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손자야. 할아버지, 오늘 병원 가셨어요? 응, 검사 받았어. 의사가 놀라더구나. 3년 만에 걷는다고. 많이 좋아지셨어요? 점점 나아지고 있어. 재활 치료받으면 완전히 회복될 거래. 다행이에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아빠도 오늘 병원 갔다 왔어. 약물 검사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내 덕분에 큰일 안 났다고 하시더라. 정말이요? 응. 내가 약 바꿔치지 않았으면 뇌 손상까지 갔을 수도 있대. 정말 고마워, 지호야. 지호는 아빠를 안았습니다. 아빠 지켜야죠. 엄마가 부탁했잖아요. 그래, 정말 잘했어. 저녁을 먹고 난 뒤 지호는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죠. 3년 동안 모았던 증거들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이젠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경찰에 다 넘겼으니까요. 지호는 엄마 사진을 꺼냈습니다. 웃고 있는 엄마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죠. 엄마, 다 끝났어요. 아빠도 할아버지도 안전해요. 약속 지켰어요. 사진 속 엄마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사진에 입 맞추고 책상 위에 세워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해란과 조도식의 재판이 시작됐죠. 지호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은 엄숙했습니다. 판사님이 앉아 계셨고 검사와 변호사가 자리에 있었죠. 해란과 조도식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 지호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선서를 하고 증언을 시작했죠. 저는 3년 전 병원 탕비실 앞에서 두 피고인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엄마를 죽이려는 계획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때 몇 살이었나요? 7살이었습니다. 7살 아이가 그 무서운 대화를 듣고 어떤 기분이었나요? 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엄마가 아빠 지키라고 했으니까 저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침묵했나요? 네. 말하면 아빠와 할아버지가 위험해진다고 협박받았거든요. 해란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7살 아이의 기억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녹음기, 카메라, 메모. 증거는 충분합니다. 검사가 증거물을 제시했습니다. SD카드 23개, 녹음 파일, 영상, 약 샘플. 모두 지호가 모은 것들이었죠.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증거는 명백했고 해란과 조도식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판사님이 판결을 내렸죠. 피고인 해란, 살인 및 살인미수, 약물 투약, 횡령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조도식 동일한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죠. 해란과 조도식은 고개를 떨구고 끌려나갔습니다. 지호는 법정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진짜로 완전히 끝난 거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죠.
지호는 아빠, 할아버지와 함께 바닷가로 갔습니다. 엄마와 마지막으로 갔던 그곳이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지호는 모래사장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죠. 손목의 팔찌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지호야, 괜찮아? 아빠가 물었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괜찮아요. 엄마 생각나지만 슬프지는 않아요. 그래.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할아버지가 지호 옆에 섰습니다. 이젠 혼자 걸을 수 있었죠. 지호야,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끝났을 거야.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 덕분이었어요. 은단추 없었으면 못했어요. 우리 함께 이긴 거지. 네, 맞아요. 세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부드러웠죠. 지호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우리 행복해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지호의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습니다.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태준이 물었습니다. 지호야, 나중에 크면 뭐가 되고 싶어? 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검사요. 나쁜 사람들 잡는 사람이요. 왜? 저처럼 힘든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혼자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요. 태준이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좋은 꿈이다. 분명 훌륭한 검사가 될 거야. 열심히 할게요. 할아버지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할아버지 오래오래 살아야겠구나. 당연하죠, 할아버지. 제 졸업식 꼭 와주셔야 해요. 약속한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냄새가 났죠. 집 냄새였습니다. 이젠 안전한 집이었습니다. 지호는 방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미소 짓고 있는 자신이 보였죠. 3년 만에 진짜 미소였습니다.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바닷가에 갔다. 엄마 생각이 많이 났지만 슬프지 않았다. 아빠와 할아버지가 곁에 있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안전하다. 엄마, 약속 지켰어. 그리고 나도 행복해질게. 사랑해, 엄마. 일기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죠. 그중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났습니다. 엄마 별 같았습니다. 잘 자요, 엄마. 지호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죠.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행복할 거였습니다. 3년 동안의 긴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이 온 거니까요.